깊은 어둠 속의 한 갈대밭. 뭐합니까 여기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남자들. 어딨어요? 그때 일행 중 한 명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백골 시신이었고, 그러나 두 남자는 의문의 백골 사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이는데 한주원, 당신 이 여자 누군지 알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 백골 사체만 보고 여자인지 어떻게 알지? 그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남자. 며칠 전 동식은 동네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입니다. 벽 한편에는 신문 기사들이 빼곡한데 20년 전 전생에 형님은 뭔 덕을 쌓았길래 유연이 같은 딸을 낳았을 거.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동식의 쌍둥이 여동생 유연. 오빠, 어디야? 오늘도 안 들어오면 정말 큰일 날 듯. 늦은 밤 홀로 집을 나선 유연은 잘린 손가락 10마디를 남겨둔 채 실종되었는데요. 이경사님이 출동해 처리 중입니다. 싸움이 벌어진 미용실에 출동한 동식. 좀 50치니까 그렇게 따먹고 싶드냐 요 사기꾼아? 아니 지가 피박에 광박하려니까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 아줌마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데 순하나 큰일 났습니다. 그는 마냥파출소 최고의 또라이였고, 아이고 이동식이 그놈의 그 또라이 게이지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즉시 연행하겠습니다. 내가 화투를 쳤어 뭘 했어? 내 가게 문 연 거밖에 없어요 소장님. 알지 알아. 그것도 모자라 엄청난 법잘 아래 원칙주의자였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롱 사장님 머리에 검은 봉다리 안 보입니까? 오늘 판에서 개평 듣는 사람이란 표시입니다. 점호식 개평이 얼마나 된다고? 10원 20원은 돈 아니야? 그때 이곳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마냥파출소에 전임 발령받은 경위 한주원입니다. 주원의 등장에 술렁이는 파출소. 한주원 경위 부친이 본청 차장님. 우리 대한민국 경찰 2인자 한기환 차장 아들이라고. 그의 아버지 한기환의 이름에 동식의 표정이 굳어지는데 20년 전 유연의 실종 사건을 급하게 종결시켰던 한기환. 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죠. 다음 날 차가 이 동네에 한 대도 없는 거라 눈에 잘 띄겠네. 인사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1팀 이동식 경사입니다. 제가 손 닿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조편성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자원하겠습니다. 모두가 금수저 주원과 팀이 되고 싶어 하지만 동식이 너도 지원한다고?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엮이기 싫어하는데, 저도 괜찮습니다. 또라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러나 오케이. 한주원 이동식 1조. 네? 예? 그렇게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사라진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해 갈대밭으로 향하고 방호철 74세. CCTV부터 확인해서. 재개발 지역에 CCTV나 올려주고. 시작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방호철 씨! 그 사이 동식은 사라진 방 할아버지를 찾아내는데 집에 갑시다. 주선이 우리 막내딸 이쁜이 아직 안 왔어. 기다려야 돼. 그는 20년 전 유연이 실종되었던 날 손가락이 잘린 채 발견되었던 또 다른 시신 방주선의 아버지였고, 누구? 저는 마냥파출소 한주원 경.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찰 놈새끼들. 저리가. 이런 나쁜 놈새끼들. 할매. 치매가 걸린 지금도 아직도 딸 주선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잠시 후 전임 첫날부터 한경희님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민생 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흙도 못 치고 똥도 밟고 뭐 그러는 거지. 먼저 순환보직으로 집합 거쳐간 친구들이 말 안 해줬어? 친구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 학연 지연으로 엮고 원치 않는 친절, 관심 이런 거 던져주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인가? 한경희님 주변에 청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죠. 개인주의 성향이 다분한 주원은 자신의 배경 때문에 받는 시선이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듯 보이죠. 그날 밤
주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 처음 보죠? 문주서 강력 1팀 오지화예요. 한주원입니다. 아버지 별로 안 닮았네. 지화의 이야기에 급 굳어지는 표정. 내가 못할 말 했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대한민국 경찰 2인자이신데 성함을 감히 입에 올리면 안 되죠. 이런 자리가 불편한 주원은 먼저 회식 자리를 떠나고 정육점에 있던 동식을 마주치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아까 내 질문에 대답을 못 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약점을 잡혔길래 그 부녀한테 쩔쩔매는지. 그지 막내딸 내가 죽여가지고 자신이 주선을 죽였다고 말하는 동식. 웃자고 한 농담에 죽자고 달려드시네. 그날 밤 파일 줘. 회사에서 틀어지고 안 주더라. 피곤하게 받았네. 친구이자 검사인 권혁에게 한 여성의 사건 자료를 건네받고 몰래 무엇인가 조사하고 있는 주원. 9개월 전 당시 20세 이동식의 쌍둥이 여동생인 이유연이 손끝 한마디 10개만 남긴 채 실종됐습니다. 서울청 외사과에서 근무하던 주원은 이유연, 방주선 사건과 최근 발생한 불체자 살인 사건의 유사성을 발견했고 현재 이동식은 만양파출소 경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광수대 있던 이경이 아니야? 근데 왜 지금은 파출소 경사야? 완전 미친놈이었거든요, 저 친구. 파트너가 어떻게 죽은 건지 설명을 못했지 아마? 상또라이구만. 과거 광수대 출신의 뛰어난 형사였던 동식. 이동식은 20년 전 방주선 살해, 이유연 납치상의 2건의 용의자였습니다. 주원은 그런 동식을 최근 발생한 불체자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아직도 유연을 찾아 헤매는 동식에게 또다시 방할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예, 가요 가. 지금 가요. 한경 있어. 들어오지 말고 바로 출동해. 출근한 주원은 곧바로 갈대밭으로 출근하게 되는데요. 가서 지원해야지. 뭐야? 그렇게 늦은 밤에 갈대밭을 찾은 주원. 홀로 깊은 곳으로 향하는데 그런데 그때 뭐 합니까 여기서? 순경 지훈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것의 정체를 확인한 지훈은 순간 공포에 휩싸이는데요. 동식이야! 동식이야! 지훈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손가락이 잘린 채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사체였죠. 그런데 손가락의 반지를 보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주원. 오지훈, 차이가 있어. 누굽니까? 한주원, 당신. 이 여자 누군지 알지?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알아? 백골 사체만 보고 여자인지 어떻게 알지? 동식 또한 사체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데 경사님 동생 이유연 씨 말이에요. 경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 주원의 질문에 순식간에 눈빛이 변한 동식.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잠시 후 수사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만 CCTV는 아예 없고 문주 씨의 작년에 200대 충원했잖아요. 시내 유흥가에 집중해서 깔았죠. 재개발한다니까. 문주시 재개발 예정으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진흙 속에 묻혀있던 하반신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장 사진을 찍던 과수대가 무언가 수상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발에 집착하는 변태인 건가요? 20년 전 발견된 주선의 시신 또한 같은 상태였고 기타 피크가 발견되면서 용의자로 체포되었던 동식. 한편 두 사람은 자진해서 조사실에 왔는데 이 경사님 용의자였던 거 다들 알던데. 사체 신원이요. 이 경사님 동생 이유연 씨 아닙니까? 동식과 주원은 서로를 의심하고 있죠. 조사가 끝난 뒤 이들은 소장과 국밥집에 오고 아이고 할매 어디 갔다 와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그때 없어졌던 그 딸아가 나온 게 맞아? 아이 저 걔 오빠가 죽였다고 했잖여. 그 마냥 가던 아들내미. 걔가 한 거 아니요. 왜 아니요? 그때 걔 잡은 사람이. 아하 참. 주인의 이야기에 당황한 소장은 급히 자리를 뜨는데요. 국가수요 결과가 나온 거야? 그 시각 주원은 백골 사체의 유기 방법이 20년 전 사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더러운 거 하나 없게 털고 닦아서 넣고 흙먼지 한 톨 못 들어가게 꼼꼼하게 감싸서 예쁘게 반나비로 매듯 소중한 선물 포장하듯이. 사체의 신원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유연이는 아닌 것 같아. 동식이 너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동식은 주원의 태도에 사체가 유연이 아님을 확신하고 그냥 아닐 것 같았어. 다시 나타난 거야? 20년 전 그 살인마. 지우는 모방범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범인의 수법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정보였죠. 주선 언니 사체해놨던 거랑 똑같아. 20년 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살인을 시작했다고? 20년 만이 아니라면 그 사이에 더 있었을 거라고요? 살해당했는데 시체가 안 나와서 몰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 죽은 사람이 누군지 그것부터 알아야겠네. 한편 한기환과 주원은 백골 사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한 거야? 제가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했죠. 윗선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함정 수사하겠다고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했는데 국가서 애들이 아무리 날국인데도 이 여자 신원 밝히는 건 어려울 테니 초반에 모방범으로 버무려서 미제로 정리하면 되겠네. 이 여자 누군지 밝혀지는 날엔 너나 둘 다 죽어. 그날 밤 뭐라고요? 이동식 경사 동생 이유연 씨 사건 조사 어디 있습니까? 박정재 경위님. 사건 번호 2000-031-486 34째 줄 3열. 주원은 유연과 주선의 사건 기록을 찾아 나서지만 사건 조사 앞장만 있고 그 외 자료는 전부 사라지고 없습니다. 파일 전체가 누락된 것도 아니고 조서 한 장 빼고 나머지가 사라졌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중요한 기록이 사라졌는데도 너무나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정재.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20년 동안 미제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 건이랑은 다르죠. 왜요? 이건 이동식 경사 동생이 사라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시 기록을 확인하던 주원은 당시 사건 담당 형사가 소장임을 알게 되고 단박에 달려왔네. 동식이가 얘기 안 해줬어? 야, 이런 동네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전공법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요. 그러자 주원은 방주선, 이동식 경사가 시신을 발견한 곳 근처에서 20년 전에도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죠. 용의자 이동식, 담당 형사 남상배. 이 인간사 진짜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맞아. 동식이야 제정신이 아니여. 걔는 그냥 지 한풀이 하는 거요. 과거 동식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것도 모자라 용의자로 현장 검증까지 해야 했고 사라진 딸내미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 한겨울에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다 동사한 지 아버지랑. 어머니는 동사한 남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정신을 놓고 쓰러져 버렸죠. 우리같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총 차고 수갑 찬 놈이 작도 한번 잘못하면 내 발모가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동식이한테 한 짓이요. 그 사건으로 아직 병원에 있는 동식의 엄마. 그렇게 말고 내가 할게. 동식의 곁에는 친구 진묵이 있었는데 아니, 가게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문 닫고 왜 이러고 있어? 고아였던 진묵을 거둬 슈퍼까지 차려주었던 동식의 부모님. 쉬는 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민정이랑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고. 왜? 민정이 그거 또 집에 안 들어왔어? 동식은 진묵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의 딸 민정을 가족처럼 챙기는데요. 적당히 하고 집에 들어와라. 나 돌기 전에 들어와라. 그날 밤 광수대 동료를 만난 동식. 뭐 좀 건졌어? 또 우리 광수대 애까지 꽁꽁 감추고 회사 지들끼리만 뭘 좀 하고 있었나 봐. 회사에서 하고 있던 게 뭔데? 불체자. 실험 불분명한 불체자. 그것도 여성만 노린. 주원이 불체자 사건 조사를 위해 만양에 왔다는 사실을 동식이 알게 된 한편 너 이 새끼 얌전히 가만히 자빠져 있으랬지?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요. 근데 왜 쥐새끼가부터 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누군데요? 광수대. 주원 또한 동식이 자신에 대해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시 후 가게는 민정이가 보고 있어? 이놈의 기집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동식아. 통신사 줄된 거 살아있지? 지금 꺼져 있는데 하나만 따줘 빨리. 동식은 주화의 도움으로 만취한 민정을 찾아냅니다. 오지야, 오빠, 나 물. 아직도 술에 덜 깨 헛소리를 하는 민정. 이 비주얼 뭐니? 박민정, 정신 못 차려? 동식은 숙직실에 민정을 재우지만 그날 밤 몰래 파출소를 빠져나오는데요. 동식도 떨어진 열쇠를 보고 민정이 파출소를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 지금 어디야? 들어왔는데?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 뭐 담 넘어 들어갔냐? 그때 민정은 누군가를 보고 반가운 듯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어딘가에 묶인 채 겁에 질린 민정. 잠시 후 동식은 불안한 눈빛으로 회식 자리에 참석하고 손까지 떨며 술을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온 동식은 자신을 기다리던 정재를 만나죠. 파일이 없어졌더라. 방주선 파일까지 전부. 네가 가져갔니? 그걸 내가 왜? 나한테 다 말해도 돼. 너랑 나 친구잖아. 그걸 내가 왜 가져가? 정재의 질문에 동식은 강한 부정을 하고 파일 없어진 거 내가 발견한 거 아니다. 주원이 그걸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정재의 예상대로 사건 자료는 동식이 가져간 것이 맞았죠. 다음 날 동식은 새벽까지 자신을 지켜보던 주원을 만나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리키는 중입니다. 내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는 이 경사님은 내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지던 그때 동식이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가지런히 놓인 10개의 손가락과 민정의 매니큐어. 그러나 어젯밤 잘린 손가락을 이곳에 올려둔 사람은 다름 아닌 동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묵에게도 전해진 비극적인 소식. 진무야. 그 시각 동식은 정재를 찾아가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말하죠. 우리 친구지. 넌 이번에 빠져. 여기 없었던 걸로 해. 야, 기동씨. 그러나 그때 주원이 이곳을 찾아오고 민정이 네가 그랬니? 죽였냐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최초 목격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식 경사, 23일 19시 이후부터 피해자를 목격하거나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20년 만에 범인이 다시 나타나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20년 전 용의자가 최근에 이 마을에 다시 나타나서 살고 있거든요. 주원은 동식을 범인이라 강하게 의심하는데 말은 해주고 가야지. 한주원의 알리바이. 뭐라고요? 어젯밤 정육점을 찾았던 동식은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여기 나타난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거든요. 19시 정각 퇴근 후에 곧장 귀가했고 다음 날은 그 시각 백골 사체 때문에 아버지를 만났던 주원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조사가 끝난 뒤 민정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동식은 지하실에 CCTV를 설치하고 무언가 감추려는 듯 지하실을 꼼꼼히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식의 책상에 남겨진 의문의 핏방울 하나. 그리고 잠시 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럼 민정이는 죽은 건가? 뭐 좀 나왔어? 첫 마디가 그랬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정인데 확신한 거야. 지화는 동식을 의심하기에 이르고 죽었어. 시체도 못 찾아. 동식은 뜻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 새끼가 돌려줄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 한편 백골 사체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과거 주원은 이금화라는 여성을 만나 동식에게 접근하라며 일을 시켰고 위치 추적 앱 깔아놨습니다. 구리게 회색이 뭐야. 난 핑크가 좋은데. 그녀의 실종 당일 경찰을 언급한 문자를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곧이어 수색이 이어지던 산속에서 문제의 휴대폰이 발견되는데 주원은 아버지의 힘을 빌려 문주서 내부 CCTV를 확인하지만 동식이 찍혔어야 하는 부분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정재를 찾아간 주원. 또 뭐 때문에? 유연과 주선의 사건 파일을 찾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동식의 방문 이후 모든 기록이 다시 되돌아와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유연 씨가 돌아왔네요? 이동식 경사가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님 박경희님이 되돌려 놓은 겁니까? 어딘가 수상한 정재의 모습. 다른 사건 박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찾아서 돌려놓은 거지. 방주선 사건 자료도 말이죠? 관리자가 할 수 없는 어이없는 변명까지 이어지고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공범. 주원은 동식과 정재가 사건의 공범이라 확인하게 되는데요. 너 이러다 공범되는 거야, 임마. 우리 진짜 같이 있었다니까요. 20년 전 남 소장과 정재, 증인 있어? 동식의 현장 검증까지 마친 상황에서 정재가 돌연 그때 동식과 함께 있었다며 거짓 증언을 해줬었죠. 얼마 뒤 주원은 일부러 진목의 슈퍼로 찾아가고 괴로워하는 진목의 모습을 보며 동식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때 추가 조사를 받게 된 주원. 실종 전날 만양파출소에서 주치자로 끌려온 강민정 씨를 처음 봤고 두 사람이 만난 적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어젯밤에 민정이 채취를 쫓던 수색견이 뭘 찾았는데 한주원 경위가 알 것 같아서요. 발견된 이금화의 대포폰에는 주원의 문자 기록만이 남아 있었고 발신한 문자 3통이 모두 한주원 경위한테 보낸 거네. 모릅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은 누구 겁니까? 경찰이 주원이 숨긴 비밀에 가까워지는 사이 한기환도 이를 알게 되는데요. 오만한 새끼, 제정신 아닌 새끼. DNA 같은 건 나왔어? 국가수에서 검사 중입니다. 위기에 몰린 한기환. 저 위까지 올라가려면 두루두루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는 주원의 친구인 권 검사에게 은밀히 조사를 부탁하고 나오면 안 되는 뭔가가 있나 본데. 그날 밤 뭐야? 경찰에 넘어가기 전에 내가 받아서 너한테 전화한 거다 임마. 할 얘기 있으면 지금 해. 권 검사의 말을 무시하고 떠나려는데 너 정말 괜찮겠어? 경찰이 그 여자 뒤를 캐도? 휴대폰에서 이금화의 DNA가 발견되며 한기환은 청장 자리에 위협을 받게 되죠. 오만한 새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어쩔 거냐고! 언론에서 냄새 맡으면 정황만으로도 넌 유죄야! 잡혀 들어가지 않아도 그걸로 끝이라고! 내가 너 같은 오만한 새끼 때문에 청장자를 눈앞에 두고 미끄러져야겠어? 그리고 잠시 후 주원은 휴대폰의 발견 장소를 확인하게 되고 이게 왜? 곧바로 심주산을 찾아가 이금화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CCTV? 길바닥에도 제대로 된 CCTV를 안 달아주는데 내 돈 주고 그걸 왜 달아? 주원이 난항을 겪고 있던 그때 우연히 블랙박스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계십니까? 녹화된 영상을 전부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블랙박스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동식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 주원은 동식의 집에 찾아가고 영상 속 동식의 옷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몰래 지하실로 향한 주원. 수상한 정황을 조금씩 발견하는 와중에 곳곳을 살펴보던 중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미처 지우지 못한 한 방울의 피였죠. 잠시 후 주원의 신고로 지화가 찾아오고 당신을 강민정 납치 및 상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정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는 동식. 동식은 뜻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데 형사들은 경찰인 동식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몰래 동식을 이동시키는데 지화를 밀쳐낸 동식은 스스로 모자를 벗으며 자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찍어 일단 찍어. 그렇게 조사에 임하게 된 동식은 땡땡면. 이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 그건 왜 갖고 올라갔는데요? 라면 땅. 긴장도 진지함도 없이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너 아직도 분당 200타 못 넘지? 장난으로 보입니까? 장난은 무슨 이건 모른다니까. 이걸 왜 나한테 물어? 한주원 경위한테 물어야지. 대한민국 경찰이 긴급 체포해서 끌고 온 사람을 기자들 카메라에 찍히게 했다.
동식을 신고한 사람이 주원임이 밝혀지며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너네 집 지하실에 왜 민정이 혈흔이 있는 거니? 책상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민정의 혈흔임이 확인되고 민정이 혈흔이라. 락스랑 세제로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잖아.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하는 사람처럼. 동식이 미친 듯이 청소를 했던 점까지 정황상 모든 것이 동식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손가락을 자르고 락스랑 세제로 청소했다. 아,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근데 왜 이 사진밖에 없어? 아니 이게 딱 한 방울. 이게 정말 다야? 동식의 말대로 그를 범인으로 단정짓기에는 단 한 방울의 핏자국은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었는데요. 정말 동식이 민정을 납치해 지하실에서 범행을 벌였다면 더 많은 혈액 반응이 나왔어야 했죠. 아, 말 그대로 손가락 10개 다 잘랐으면 피가 튀고 넘치게 나와야지. 싹싹 닦아서 청소하는 게 지가 설치한 CCTV에 다 찍혔다니까. 지 손으로 CCTV 설치하고 그 앞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청소하고 흔적을 지웠다? 지하실에서 자른 게 아니다. 주원은 범행 장소가 지하실이 아닌 제2의 정육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칼과 톱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면 경찰들이 몰려와 과학 수사를 벌이며 동네가 떠들썩해지는데요. 하지만 혈액 분석 결과 많이 발견되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동물 피예요. 별다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누구 덕에 우리 완전히 엿됐단 소리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친구인 권 검사까지 난감한 상황이 놓이고 체포영장 칠 증거 없음. 이동식 자백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야, 화낼 사람은 네 말 믿고 긴급체포 밀어붙인 네 아버지랑 영장 친 나야. 주원은 동식을 찾아가 도발하지만 마음이 편하신가 봐. 대포폰 그 여자 말이야. 그 여자야말로 당신이 놓은 함정이지. 당신이 죽으러 가라고 등 떠민 거 알고 있었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동식은 되려 주원을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친구를 체포하게 된 지화도 심란한 와중 잠은 배려서 제대로 못 자겠네. 진묵이 동식을 찾아와 그를 챙깁니다. 너 주려고 만들었어. 너 아니야. 동식이 범인이 아니라고 믿어주는 사람은 피해자인 민정의 아버지 진묵뿐이었죠. 강진묵 씨가 써온 탄원서입니다. 피해자 가족한테 탄원서까지 받았으면 더 붙잡아둘 생각을 해야지. 동생이를 당장 풀어주세요. 네, 보내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사진까지 찍힌 마당에 지금 내보내면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그것도 경찰은 오인 체포한 걸로 알려질 건데. 그가 경찰임이 언론에 밝혀진 지금 경찰서 내부에는 비상이 걸리는데 그때 강민정이 실종된 날 밤 이경사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동식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정재. 그날 밤에 혹시라도 내가 잠이 깊게 들어서 동식이 네 집 거실에서 잠들었지만 동식이가 밖에 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봐 말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20년 전 유연이 때랑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지화는 그런 정재를 보고 과거의 그날을 언급하는데 증인 있어? 그때랑 똑같이 이번에도 네 증언 증명할 사람은 이동식뿐이네. 그런데 이동식은 왜 너하고 같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네 말처럼 그때랑 똑같으니까. 그날 밤 결국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된 동식. 거짓말하려면 빨리 하든가. 누가? 나 그날 너랑 같이 있었잖아. 자신을 위해 증언을 해준 정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데요. 마냥 정육점으로 향한 이들은 우연히 한 방송을 보게 되고 고딩 때부터 유명했다던데. 걸레처럼 입던데요. 아, 술집 다닌다는 얘기 있었는데. 민정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말도 안 되는 인터뷰가 전파를 타고 있었죠. 동식은 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실성한 듯 웃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원은 그에게 자백을 받아내려 동식의 집에 찾아가고 미안해.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던 동식에게 나타나 총을 겨누는 주원. 조심해서 나쁠 거 있습니까? 이상엽 경위 사망 사건. 파트너였던 이동식 경사가 살해한 거라는 이야기가 내 귀에도 들려서요. 광수대 시절 동식의 파트너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를 도발하는데 뭐가 미안합니까? 납치해서 살해하고 손가락 10개 잘라버린 여자가 세상 사람들한테 난도질 당하는 게 그렇게 미안합니까? 그러네.
자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리겠네. 그러나 동식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강압에 의한 자백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강압이라니요? 그래, 이해는 돼. 자백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알리바이가 딱 등장하니까 끝. 그때도 깨지지 않은 알리바이인데 지금이라고 흔들릴까? 대한민국 수많은 실종자들 중 하나인데. 동식은 되려 주원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되잖아. 한경이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머리를 잘 겨눠야 돼. 자칫해서 살아나면 네 인생 플러스 네 아버지 차기 경찰청장 인생까지 엿되는 거야. 오지훈. 다음 날 지환은 동생 지훈을 찾아오고 그가 동식의 긴급 체포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렸음이 밝혀지는데 민정이 사라진 그날 밤 몰래 민정을 따라갔던 지훈은 누군가를 만나던 그녀를 목격했죠. 그 시각 그러니까 지금 한 건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자 혜택 말고 또 있단 말입니까? 9개월 전 외사과에서 동일 방식으로 살해된 것이 확인된 피해자는 3명. 주원은 기자들 앞에 나서 불체자 사건과 20년 전 사건을 언급하고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체가 발견 안 된 피해자라뇨? 실종자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20년에 걸쳐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쇄살인이라고요? 20년이 확실합니까? 동일범의 연쇄살인일 가능성을 공식 발표해버립니다. 그날 밤 동식을 찾아간 주원. 당신이 그랬잖아. 누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당신한텐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 강민정 누가 죽인 거예요? 당신이 감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간 동식의 태도를 떠올리며 그가 누군가를 감싸고 있다고 추측하지만 알고 싶은 게 고작 내가 감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작밖에 안 되는 그 인간 이름 좀 합시다. 박정재, 남상배, 오지훈. 동식은 주원을 비웃으며 다시 그를 도발하기 시작하는데 알아맞혀 보세요. 이 새끼가 진짜. 난 누구랑 달라서 이게 쿡 찌른다고 훅 뱉질 않아요. 너 지금 웃어! 그 시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무분별한 인터뷰를 감행한 한주원 경의 행위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기환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원의 행동에 대한 공식 사과를 전하고 개인의 무리한 주장일 뿐입니다. 또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분은 실종 당시 한경이와 모종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 중 밝혀졌습니다. 제가 직접 문책을 명하여 한경이는 현재 지방파출소로 전출된 상태입니다. 언론에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었다며 주원의 단독 행동에 제지를 겁니다. 수사 방식이라는 게 어떤가? 한편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잘 시간에 고기는 왜? 잠을 자면 안 되거든. 의미를 알 수 없는 악몽을 꾼다며 어딘가 수상한 뉘앙스를 풍기는 정재. 왜 안 되는데? 자꾸 날 불러. 누가? 여자들이. 널 부른다고? 다음 날 만양파출소에 기자가 찾아오고 아니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주원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청 외사과 인재를 이런 데다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데가 어떤 데인데? 예? 이런 데가 어떤 데냐고. 뭐 지방파출소니 경찰 아닌가 우리? 그런 주원을 돕기 위해 파출소 직원들이 모두 나서고 누가 내 꽃 같은 30년을 이렇게 한순간에 후딱 보내버리나?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어디서 누군가 다 보고 있다고. 저기서부터 저쪽 끝까지는 출입금지. 인터넷 언론 댓글 무서운 줄 모르고. 난 너만 안 무서워. 너만 안 무서워. 아유, 뭔 이상한 또라이들만 모여가지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기자 찾아온 거 처음 아니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을 거고 만양파출소 직원들 전부 나 때문에 무능한 경찰로 싸잡히고 욕 얻어먹었을 건데 왜 이러는 겁니까? 나한테 무슨 애정이 있다고
날 얼마나 안다고. 우리 한경이 아직 어리네요. 마냥 사람들이어서 그런 겁니다.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똘똘 뭉쳐 적부터 까내지. 남이 들어와서 우리 중 누굴 까내는 꼴을 못 봐요. 일단 감싸고 보는 거야. 그게 마냥 사람들이에요. 동식의 대답에 문득 떠오른 이금화의 말. 이 경찰 아저씨는 본 적 없다니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 경찰이 추적하겠습니다. 주원은 동식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 얼마 뒤 동식에게도 기자가 찾아오고 이 형사님, 우리 인터뷰 한 번만 합시다. 예? 번지수 잘못 찾으셨네. 나 아닙니다. 그는 자신은 모른다며 잡아떼지만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모자 쓰고 내리는 거 봤는데 딱 그 얼굴인데. 확실하다니까 내가 봤는데. 제보자 누굽니까? 기자는 동식이 정체를 공개하기 전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인터뷰 여기 이쪽부터 저쪽까지 CCTV가 한 대도 없어요. 그렇게 제보자의 정체가 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무도 몰래 지훈을 불러 그날의 제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이 새벽에 지하실에 왜요? 와서 앉아봐. 예? 왜 그래요? 왜 그랬니? 왜 날 제보했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왜 날 팔아넘겼니? 아니에요. 팔아넘긴 거 아니고. 왜? 아니. 형은 아니니까. 형 아니니까. 사실 민정이 사라지던 밤 그녀가 만난 사람은 정재였고 민정을 뒤쫓았던 지훈이 그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는데요. 정재형이 민정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형은 더 아닌 건데. 지훈은 동식을 지켜주기 위해 급하게 기자에게 연락했지만 잘못 잡아간 거라고. 경찰을 어떻게 범인이냐고. 당황한 지훈이 체포된 용의자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실수로 공개해버린 것이었죠. 정재형을 봤다는 거 말하면 내가 민정이 쫓아간 것도 말해야 되는데. 나 스토커 아니에요. 지훈아,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동식은 그날 보았던 것도 그날의 진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이 다 알아서 할게. 한편 지훈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주원.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동식을 만나고 왜입니까? 그런 인간을 왜 감쌉니까? 내가 누굴 감싸? 박정재, 이유연 씨 사건 이후에 박정재 어디서 뭐 했습니까? 정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과거 정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정보를 입수한 주원. 충청북도 한송시 강을면 5분리 254-1 한송정신병원 4년 동안 강제 입원 내내 사슴을 죽였다며 난동을 부리고 발작을 했다던데 정확히는 사슴 모습을 한 사람을 죽였다. 그거 하나 물었다고 의기양양해서 아이고. 그리고 지훈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했던 것까지 주원은 모두 듣고 있었는데요. 형이 다 알아서 할게. 민정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박정재라는 거 말 하지 마. 주원은 동식이 감싸고 있는 사람이 정재라고 확신하지만 사슴 모습을 한 사람을 죽이는 환각 증세 때문이었다. 민정이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리고 이동식이 그런 박정재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전부잖아. 박정재가 이유연을 죽였다는 증거, 박정재가 강민정을 죽였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공범이라는 증거 어딨어?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한경이는 나한테 왜 이럽니까?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이금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당신은 잊으면 안 되지. 이금화 씨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였잖아. 그거 무마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내가 사지로 내몬 거 맞고 그거 다 내가 한 거 맞으니까 내가 잡겠다고. 모두가 다 잊어도 이금화 씨 찾는 사람 없어도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잡아. 날 믿든 안 믿든 말해 이동식. 그렇다면 동식이 정말 감싸주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얼마 뒤
혼자서 김장을 담그고 있는 진무. 저희가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민정이 찾느라 고생하고 있으니까.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며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왜 그래, 지훈아?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고맙다. 잘 먹을게. 냉장고 갖다 놔 빨리.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때 오늘은 27명이나 마주쳤는데 무언가 중얼거리는 진묵. 어떡하니 민정아. 아버지랑 영원히 살아야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묵은 경찰서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는데 민정이 파출소를 빠져나갔던 그날 민정 또 잡혀왔다며? 집이야? 정재에게 연락을 했었는데요. 너 지금 어디야?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 뭐 담 넘어 들어갔냐? 동식과 통화 중이던 그때 민정이 만난 사람은 정재. 있다 그랬지. 지훈도 민정을 데려다주기 위해 술 깨는 약까지 사서 쫓았던 것뿐. 그가 돌아가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민정의 아버지 진묵이었죠.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어. 굳은 표정의 진묵과 조용히 중얼거리는 민정. 소름 돋아. 그리고 그날 밤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가온 남자는 20년 전 사건과 이금화 사건, 그리고 민정의 사건까지 모든 사건의 진범은 바로 진묵이었죠. 그때 동식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누구? 한주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위 연락처 알고 싶어서. 지금 뭐 하는? 여보세요? 한주원 경위님?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따로 수사를 부탁하시는 겁니까? 엄청 실력 있는 형사님이셨다면서요. 제가 가진 게 없었어. 애비가 되어가지고 어딘지 아무것도 못 찾.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식의 표정이 굳어지고 참고 진술 녹취하겠습니다. 실종 당일부터 시작하죠. 한주원 경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강력팀 형사들 담당인 거 몰라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법과 원칙 그딴 거 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서야 할 사람은 가족 같았던 이경사님인데 왜 이렇게 정색하실까? 사건 발생 다음 날 서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뭘? 그러나 주원은 동식에 대한 의심을 아직 거두지 않은 상황. 서구 CCTV 영상이 지워졌거든요. 누군가 감춰야 할 것이 있었고 경찰서 내부에 누군가가 영상을 지웠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제대로 수사해보려고요. 혼자 진묵을 돕겠다고 나서는데요. 그렇게 진묵의 증언이 이어지고 모인다고 해서 8시 33분이네. 남 소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때라면 밥은 나왔어야 했는데 11시 20분 정도? 주원은 그날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7시 17분이네. 오지훈 순경이요. 그때가 몇 시입니까? 8시 33분이네. 아 그럼 빨리 가져와. 챙기고 있어요. 몇 주 통이면 되겠죠? 안양 전유점에서 돌아온 시각이 몇 시입니까? 20분 정도. 아, 동식이 집이 요 너머라서 같이 왔거든요. 그렇습니까? 한편 문주 경찰서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고 잠깐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민정을 쫓는 지훈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여기 기사 영상에 나오는 사람, 여기 파출소 승정이라는 사람, 네 동생 오준 맞지? 제 동생 범인 아닙니다. 당장 끌고 와. 계장님. 다들 뭐해? 당장 끌고 오라고! 그렇게 지훈은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아니라고요. 지훈아 가자. 야. 지훈아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다 얘기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강민정을 쫓아가긴 했는데
집까지 따라가진 않았다. 네. 왜? 민정이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군데? 한참을 망설이던 지우는 결국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모두 털어놓습니다. 정재. 사무관 박정재 경이? 도의원 위원 아들? 그쪽에 여기서 왜 나와? 너 이것도 알고 있었어? 네. 팀장이 여기 있으면 어떡해? 친족이잖아. 당신들 미쳤어? 결국 조사실에서 쫓겨나는데요. 지훈의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 정육점에 모인 친구들. 나 알고 있었어, 지훈이가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말을 못했어. 지훈이가 얘기했어. 지훈이가 나보다 낫네. 제이야, 정재는? 어젯밤에 와서 오늘부터 휴가라 그랬거든요. 전화기 계속 꺼놨나 봐. 나도 내 동생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닐 거라고 믿어. 나 정말 내 동생 아니라 박정재 간짓이면 좋겠어. 박정재가 범인이면 좋겠어. 나 너무 괴물같지? 근데 제이야. 그때 동식은 문 밖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진묵과 눈이 마주칩니다. 뒤늦게 합류한 진묵이 지화를 위로하고 여기 있었구나. 혹시나 해서 뭐 봐봤는데. 지훈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민정이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알아, 지훈이야. 아니야. 지우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는데? 그럴 애가 아니잖아. 동식아. 잠시 밖으로 나온 동식은 주변을 살피고 버려진 서랍장의 문을 여는데 켜졌다고? 그때 근무 중이던 주원은 민정의 휴대폰이 켜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진묵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하는데 왜 그래요? 왜? 잠깐만. 민정에게서 온 문자의 내용은 아빠, 나 좀 꺼내줘. 사라진 민정이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지난 2021년 방송된 JTBC 드라마 괴물입니다.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동네 만양에서 펼쳐지는 두 남자의 심리 추적 스릴러인데요. 중간 유입이 어려운 추적극임에도 불구하고 종영까지 계속해서 시청률이 증가한 것은 물론 이후 OTT에 공개되자마자 국내 시청 1위, 많이 본 작품 탑 상위권을 오래 유지한 명작입니다. 매회 진실에 조금씩 가까워지며 뿌려진 떡밥을 성실하게 회수하고 잘 쌓아 올린 촘촘한 복선은 다음 회차를 볼 때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하균, 여진구의 무서울 정도로 몰입감 있는 두 배우의 명연기를 꼭 풀버전으로 시청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JTBC 드라마 괴물 추천드리면서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